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게 뭐야? 지각과 생명체가 이번 시간에는 생명체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게 큐리오시티라는 화성 표면을 분석하기 위한 여러 장비를 장착한 탐사선입니다. 여기서 뭘 찾는가 그러면 탄소를 찾고 있네요. 탄소를 찾는 이유는 우리 생명체가 무슨 기반이다? 탄소 기반. 그래서 생명체는 탄소를 중심으로 한 물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기 때문에 탄소가 있으면 이제 생명체가 있는 거지. 자, 이렇게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 산소, 질소 등이 무슨 결합을 하겠노? 당연히 공유결합이지. 왜냐하면 비금속돌끼리잖아. 탄소 중심으로 어디까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수소까지는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이건 탄소화합물이 아니지, 맞지? 그리고 수소가 없이 탄소하고 산소만 있어도 안 되고 반드시 뭐하고 뭐는 있어야 된다. 탄소하고 뭐는 있어야 된다. 수소는 존재하고 그 외에 산소, 질소 같은 것들이 공유 결합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무엇이라고 한다? 탄소화합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물은 요것들이 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핵산,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먼저 탄소화물의 골격 모형 만들기 보시면, 자, 여기에서 여기 과자에 해당되는 게 뭐냐 그러면 탄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탄소 골격을 만들기 위해서 탄소들이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느냐를 과자와 이쑤시개를 통해서 탐구를 한번 해본다는 말이지. 그 뒤쪽 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는가 그러면 기본 골격이 나옵니다. 이 공통적으로 탄소는 여기 뭐야, 결합선이라고 하지. 얘를 결합선. 몇 개의 결합선이 나온다? 4개의 결합선이 나온다. 그래서 항상 탄소는 4개의 결합선이 나온다. 요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결합선 항상 몇 개 나온다? 4개가 나오고, 탄소 원자들끼리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사슬 모양과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사슬 모양과 고리 모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탄소 원자들끼리 결합할 때 탄소 원자들끼리 무슨 결합만으로 결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결합이라고 하는, 결합선이 한 개씩 이렇게 결합된 거. 여기도 뭔가가 결합대가 있겠지. 여기도 뭔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만 결합하고 있을 때는 탄소 원자가 몇 개의 원자와 결합합니까? 한 개, 두 개. 여기도 결합하고 있으니까 세 개, 네 개째.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을 때는 네 개의 원자와 결합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요 탄소를 한번 보자. 요 탄소 보시면은 요 탄소와 결합한 다른 탄소 원자는 한 개, 두 개, 세 개가 되겠지. 세 개랑 결합할 때는 반드시 무슨 결합이 존재하게 된다. 이중 결합이 한 개 있고 단일 결합 한 개, 단일 결합 한 개 해서 이중 결합 한 개, 그리고 단일 결합 두 개, 이렇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탄소를 보시면 여기도 누가 결합하고 있겠지. 다른 원자 몇 개하고 결합한다? 한 개, 두 개. 즉, 두 개하고 결합할 때는 삼중 결합 한 개, 그리고 단일 결합 한 개, 이렇게 결합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사슬 모양, 고리 모양으로 우리가 골격 구조의 종류를 말할 수 있고, 그리고 탄소 원자는 몇 개하고 결합할 수 있다? 탄소 원자가 4개의 다른 원자하고 결합하면 무슨 결합으로만? 단일 결합으로만 존재합니다. 단일 결합 4개. 그렇지만 탄소 원자가 3개의 다른 원자하고 결합할 때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 이중 결합 1개, 그리고 단일 결합 몇 개? 단일 2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2개와 결합하면 몇 중 결합? 뭐 이걸 뭐 2로 표시해도 됩니다. 이걸 3으로 표시해도 되고, 3중 1개, 단일 몇 개? 1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탄소 원자가 몇 개의 원자하고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
어떤 결합들이 있는지 요걸 파악해 두셔야지 되겠습니다. 별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지. 자, 밑에 한번 봅니다. 정리된 거. 탄소는 요게 탄소 원자의 구조입니다. 구조를 보면 맨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요걸 우리 껍질이라고 하지. 껍질 4개 있습니다. 이걸 원자과 전자라고 합니다. 원자과 전자가 4개이므로 하나의 탄소가 4개의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고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하면 단일 결합만 4개, 3개의 원자와 결합하면 이중 결합 1개, 단일 결합 2개, 2개 하면 삼중 결합 1개, 단일 결합 1개. 이렇게 요 위에서 표시했었죠 우리가. 그 위에 가면 먼저 금방 이야기했잖아. 탄소가 다른 탄소 원자하고 결합할 때는 단일 결합, 이중 결합 또는 삼중 결합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봅니다. 다른 탄소 원자와 결합할 때는 예를 들어서 탄소끼리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지. 단일 결합할 수도 있고 탄소끼리 이중 결합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탄소끼리 어떻다? 삼중 결합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양에 따라서 사슬 모양과 고리 모양을 만들 수 있다. 뭐가 고리인지는 구분할 수 있겠지. 요거는 맥각형이에요. 맥각형 고리라고 하겠노? 해봐봐. 오각형이지. 오각형 고리. 자, 고리와 사슬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골격에 이러한 기본 골격에 수소는 기본적으로 결합해야 돼요. 그리고 산소와 같은 여러 원소가 결합하여 탄소화물이 만들어진다. 무수히 많은 맞지? 다양한 종류가 많다. 탄소들 지들끼리도 결합할 수도 있고 다른 거하고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종류가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핵산 이렇게 다양한 탄소화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중심 원소가 뭐기 때문이다? 탄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탄소는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고 탄소들끼리도 결합할 수 있으며 그리고 수소, 산소 등과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화물의 종류는 대단히 많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물인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 그리고 단백질, 핵산에 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 여기 보면 단위체라고 하는 것은 단위체가 모여서 큰 분자를 만든다. 큰 물질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과 지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1%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지.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 남은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저장되니까 뱃살로 갑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찐다. 적당하게 먹어라 라는 얘기가 되겠지. 지질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방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방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거 녹말 한번 봅시다. 녹말은 우리가 전분이라고도 합니다. 식물의 뿌리나 씨앗, 그래서 살은 우리가 그냥 밥을 해서 먹고 밀 이런 것들, 밀은 또 가루로 해가 먹지. 이런 것들이 주성분입니다. 여기 보면 요게 뭐냐 하면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 어떻게 돼요? 쭉 연결되어 있지. 그래서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녹말, 즉 녹말은 탄수화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녹말을 만드는 작은 분자인 단위체인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은 C6H12O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쓰면은 C6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야? 탄소에다가 물이 붙어 있는 형태다라고 해서 탄수화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당도 뭐야? 탄수화물입니다. 포도당도 탄수화물, 녹말도 탄수화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그리고 생물에서는 포도당을 단당류,
그리고 녹말을 다당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글리코젠도 단위체가 뭐야? 여기 하나 다 단위체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포도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탄수화물에서 녹말과 글리코젠의 단위체는 포도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질의 형성. 지질. 자, 지질의 형성 봅시다. 지질 보면 여기 세포막이지. 세포의 세포막, 지질, 글리세롤과 뭐로 돼 있다? 지방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결합하고 있는데 얘는 1대2로 결합하고 얘는 1대3으로 이렇게 결합해서 지질과 그리고 중성지방을 만든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지질도 되고 중성지방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위체가 다양한 형태로 결합해서 뭘 만든다? 탄수화물을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위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녹말은 단위체가 뭐야? 포도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리고 지방과 인지질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지방도 역시 뭐로 사용된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에너지원으로. 인지질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아까 탄수화물도 뭐로 사용된다 했어요? 탄수화물인 녹말도 뭐로 사용된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명체를 이루는 주요 탄수화물 두 가지를 살펴봤지. 탄수화물 두 가지 뭐 살펴봤어? 탄, 수, 화, 물과 그리고 지질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단위체 뭐냐라고 했을 때 녹말 배웠지. 녹말은 포도당, 글리코젠하고 녹말이 포도당. 그리고 지질은 뭐야? 지질은 아까 전에 뭐하고 뭐했어? 생각나나? 지질은 아이고 지질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글리세롤 맞지? 글리세롤과 뭐 지방산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누구 했노 지금? 탄수화물과 지질 했지. 그럼 뭐 남았노? 뒤에 한번 살짝 볼까? 자,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뭐 규소 생명체가 상상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탄소가 14족이니까 규소로 만든 생명체도 있지 않을까. 앞에 여러분들이 규산염 광물 배웠지. 이게 뭐야? 그 부분이 뭐로 돼 있노? 이게 딱딱하겠지. 딱딱하다 맞지? 딱딱하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도 있을 수 있겠지. 상상도니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건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외계 생명체도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을까? 야, 아까 큐리오시티가 탄소를 찾았는데 탄소로 된 생명체가 없고 다른 원소로 된 생명체가 있으면 큐리오시티고 말라고 간 놈 맞지? 자, 다음 봅시다. 자, 단백질과 핵산은 어떤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을까? 단백질과 핵산. 기차네, 기차. 맞지? 기차. 자, 기차처럼 요건 화물기차네. 여기 객차라고 이야기하지. 맞지? 누굴 연결시키느냐? 객차. 어떤 객차를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기차 역할이 달라지듯이 단백질도 아미노산이 어떤 아미노산이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진다. 뭐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단백질은 가장 크고 복잡한 물질이며 체내에서 물 다음에 제일 많습니다.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새알의 흰색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효소, 항체, 피부, 머리카락 이런 게 다 단백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단백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단백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형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 모형에 대한 이 아미노산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걸. 근데 선생님이
아래쪽과 같은 요런 구조를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놓지 않았을 때는 이게 대체 뭘 뜻하는지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요게 해당되는 게 R이고 요게 뭐다? COOH 요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 요 부분이 뭐야? NH2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실제 아미노산은 종류가 몇 가지 있다? 몇 가지 있니? 20가지 정도 있는데 이게 뭘 결정한다?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미노산들이 많이 모여서 뭘 만든다? 아미노산끼리 결합하면 지금 여기 있는 요걸 보시면 아미노산이 몇 개? 1번, 2번, 3번 아미노산 3개의 종류가 있지. 얘들이 뭐 한다? 서로 붙는데 이 붙을 때 뭐가 나오게 된다?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하게 된다. 자, 펩타이드 결합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선생님이 지금 R1이라고 부른 아미노산, R2라고 부르는 두 가지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아미노산 두 개에서 COOH, 요 OH하고 NH2의 요 H하고 뭐로 빠져나온다? 이게 물로 쏙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면 어떤 결합이 형성되는데 가운데 여기 CONH라는 결합이 형성되는데 이 결합을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 펩타이드 본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요거는 봅시다. 이게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CONH 이렇게 우리가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CONH. 자, C는 알다시피 4개의 결합을 하고 있지. C는 결합선이 몇 개 나오노? 4개의 결합선이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을 한다. 그러면 아미노산이 들끼리 결합을 형성할 때는 중간에 뭐가 생기는 거야? 펩타이드 결합이 생기고 더 많은 아미노산이 결합이 되면 펩타이드 결합이 많이 생기니까 그걸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생긴다. 그리고 이게 더 길어지면 뭐가 된다? 단백질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종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가 뭐냐? 아미노산입니다. 20가지 정도가 있지. 단위체가 단백질 입체 구조를 만들기까지 과정을 추론하여 모든 별로 설명해보자. 자, 폴리펩타이드 길이가 길어지면 서로 접히고 엉키고 해서 뭐야? 단백질의 구조, 입체 구조를 만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했지? 그러면 세포는 다양한 생명 활동을 위해서 서로 다른 입체 구조와 기능을 가진 물질을 필요로 한다 하니까 결국은 뭐 많은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단백질, 다양한 종류의 뭐가 필요하다?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백질이 필요함.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는가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게 나오네요. 아미노산 20가지 있잖아. 20가지 있는 거 됐지. 그리고 뭐야? 특정 부분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야? 아까 구조에서 R 있는 부분 생각하면 되겠지. 아미노산이 무슨 결합을 하게 된다? 펩타이드 결합을 하면 그래서 단백질의 복잡한 폴리펩타이드를 거쳐서 단백질의 3차원 입체 구조를 만든다. 됐지? 20가지 아미노산 수십 수천 개가 결합하여 매우 다양한 단백질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근육, 항체, 생체 효소와 호르몬의 주 성분으로 단백질이 사용된다입니다. 이제 효소 1번 뭐 호르몬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고 항체도 만드는 거 이게 모든 기능을 하는 게 뭐야? 단백질이다 라고 봅니다. 자, 단백질의 다양한 입체 구조 나타냈는데 다양한 단백질의 어떤 길이가 기니까 맞지? 서로 지들끼리 인력이 작용해서 엉긴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단백질까지 하고 핵산은 다음 회에 갑니다. 핵산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회에 하도록 합시다. 너무 길면 지겨워요.